경추골절, 온라인 정보만 믿어도 될까?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리는 보상 전문가 하이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목뼈, 경추골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추골절은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고이지만 대체적으로는 교통사고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교통사고 이외에도 산업 현장에서 혹은 레저, 스포츠를 즐기다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경추골절의 경우 다른 골절에 비해 치명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목의 운동에 관여하는 경추가 손상이 발생되면 마비가 생기거나 골절이 심한 경우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목뼈 골절이 발생하였다면 우선 지체할 시간 없이 즉각적인 응급 후송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될수록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의 도움으로 지체 없이 후송이 되었다 하더라도 신경 증상이 없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다행히 신경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번 골절되거나 찌그러진 경추뼈가 원래의 형태로 복구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크고 작은 후유장애가 잔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추골절의 경우 척수 손상이 동반되면 마비 증상이 오게 되고 이러한 마비는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도 큰 제약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상황에 맞게 내 보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청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냐에 따라 보상 타겟을 명확하게 하여 이를 근거화하는 것이 이번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가해자가 있는 사고이건 나 혼자 단독적으로 발생된 사고이건 보험사에서 제안하는 방향대로 흘러가는 것은 어떠한 결과가 나왔건 실망스러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담보를 청구해야 하나요?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보험 상품은 여러분께서 가입해두신 개인보험입니다. 개인보험이라 하면 실비, 입원비 정도의 상품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러 보장 내역 중에서 딱 하나만 찾으시면 됩니다. 상해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가입 금액 전액을 보상받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가 약관에서 정해둔 후유장애율을 평가하여 비례하여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분쟁과 계산 과정, 다양한 의학적 다툼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가입된 보험 상품을 모두 확인하여 상해 후유장애 담보에 얼마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어보험사 1억, B보험사 1억, C보험사 1억, 총 3억 원 가입.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총 3억 원의 상해 후유장애 담보에 가입한 사람은 목뼈 골절로 인하여 얼마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목뼈 골절의 후유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정물을 이용하여 유압수를 시행하였다면 운동장애를 고려해야 하며 찌그러진 각도나 압박률을 따지는 기형장애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척추체를 고정물로 고정한 상태,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40%,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30%,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애를 남긴 때 10%, 척추체의 각도 형성 혹은 찌그러진 경우,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 유압수를 시행하여 뚜렷한 운동장애를 목표로 청구를 했다고 가정다면 3억 원 30% 9억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해 후유장애 담보를 적극적으로 청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전체 보상 금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담보이기 때문입니다. 경추골절로 마비 증상이 왔다면? 목뼈가 골절되어 고정술이나 유압수를 시행했다면 별도의 기다림 없이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비로 인한 신경계통의 후유장애는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6개월의 경과기간이 짧다고 생각하여 1년 후 평가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일상생활 기본동작 ADLS 평가를 기준으로 후유장애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평가 방법은 이동 동작이나 음식물 섭취, 배변, 목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들 중 제한되는 정도를 평가하여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정해진 과목의 주치의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청구를 포기하시는 경우도 발생하며 후유장애가 불가하다는 소견으로 시도조차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인 과실의 사고 발생 시에는 상대방이 개인이든 단체이든 기관이든 상관없습니다. 민사적인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명목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책임을 대비하기 위해 여러 형태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보험이나 일상생활 배상책임, 레저, 스포츠 배상책임 등등 여러 형태로 존재합니다. 배상책임 사고의 경우 크게 5가지 정도의 보상 항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병원비, 치료비. 2. 휴업손해액. 3. 위자료. 4. 후유장애. 5. 기타.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3. 위자료, 4. 후유장애 항목입니다. 다만 이 항목은 누가 평가하냐에 따라 상당히 큰 금액 차이를 보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최소한의 평가를 통해 소극적인 금액을 제시할 것이며 이를 잘 포장하여 원만하게 합의 종결을 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본인께서 이런 사고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이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느 사고이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길 기대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지만 목변은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한 번의 보상에 제대로 시시비비를 따져서 실익을 챙겨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부담 없이 전화주세요. 목뼈 골절은 생각보다 큰 사고에 해당합니다. 앞으로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정도로 말이죠. 그렇기에 온라인 상에서 제공되는 정보만으로 혼자서 해결을 해봐야지라는 생각은 일찌감치 접어두시길 당부드립니다. 단순히 조언만 해드려도 되는 정도라면 얼마든지 해드리겠지만 목뼈 골절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골절 사고로 인한 본인의 손해액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전문가를 통해 이를 입증하여 온전한 피해를 주장해가며 상대방 보험사와 치열하게 분쟁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하이손해사정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하이손해사정사는 국내 유명 S보험사 10여 년 이상 실무와 10여 년 이상의 독립 손해사정사 실무를 통해 수년간의 수임 사례에서 우수한 선례를 보여오고 있는 우수한 손해사정 전문기업입니다. 조언만 받으셔도 좋고 반드시 저희 하이손해사정과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단순한 조언만으로도 보상 과정에 대한 방향 설정으로 원만한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보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사고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지금 부담 없이 전화주세요. 손해사정 무료 상담 하이손해사정법인 대표 손해사정사 박영재 010-9992-3770